안녕하세요. 4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페드 부의장 지명자인 브레이너드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며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페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을 하면서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 좋은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페드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발언으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6%대로 올라서며 2019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0억 유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석탄의 사용처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굴러가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1.96달러 마이너스 1.2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무역 적자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891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만 3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를 보더니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좋은 내용이 있다면 안 좋은 내용도 있겠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에도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연준 정책 실수 우려에 인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경기 침체를 아예 예상한다라고 이 주요 은행 중에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한동안 우하향 혹은 횡보하겠구나.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금 5%를 웃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을 조금 보자면 주택 판매 숫자 자체는 꺾이고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건설 지출 역시 조금 빠지긴 했다라고 하지만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가격부터 조금씩 피크아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재산 비중을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 감안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러시아 마리우폴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러시아의 마리우폴서 또 최후 통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을 텐데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제재가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이것 역시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향후 쉽게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되게 많이 안 좋은 소식인데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과 스텔스가 조합이 되면서 XJ라는 변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발견은 되었는데 이게 뭐 증상이나 감염성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지금 이 오미크론의 현 사태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지 말고 경계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암세포 mRNA 특허 출원 예정을 이 션샤인이라는 데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mRNA 기술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특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럴 때는 근본 mRNA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 있으면 이걸로 로열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건설을 투자하고 싶다면 이왕이면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공사 현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건설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고리 2호기 수명 늘려 계속 돌린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신재생 정책의 70%를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새 판으로 짠다라고 하고 있죠. 핵심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원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전 관련주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는 무조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뉴스 정리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역시도 계속해서 뭐 수급 분석부터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혼자 매매하는데 좀 힘들고 지금 증시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계속 우행할 것 같은데 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방 와가지고 어려운 시장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공지사항에 다 링크가 적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자, 제 이렇게 시장 정리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죠. 여전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려다가 말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는 그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며 하나씩 이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산중공업 나온 뉴스가 뭐가 있을지 살펴보면은, 일단 국산 1호 가스터빈이 오늘 설치에 착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5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인상 깊은 중요한 진행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스터빈과 수소를 섞는 수소 가스터빈부터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럽은 따라가겠죠. 했을 때 한국의 이 수소 시장의 위치가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술에 어떻게 보면 선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이 원전 관련된 이 이슈가 두산중공업을 좀 덮고 있지만, 저는 수소 쪽도 잘하면은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회사인 퓨얼셀이 이 시장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렇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수소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으니 뭐 사업부 물적 분할만 아니라면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며 뉴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나쁘지 않죠. 일단 연기금이 다시 사주기 시작을 했고 사모펀드도 그냥 발을 담궈주기 시작을 했고 보험 투신 돈 넣어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 특별하게 나쁠 거 없어 보이는 그냥 소소하다 이렇게 보고 기관 쪽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금토의 물량이죠. 과연 언제쯤 저 물량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참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는 지친다라고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도 이렇게 지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종목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많이 털렸다 싶을 때 갑자기 얘네들이 빨간불로 바뀌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 매수는 현 위치에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의 물량이 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현재 북은 뭐 특별하게 매도세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 빨간불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전의 고점을 조금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급창 이렇게 바뀌는 그 시점 같이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산중공업의 지지라인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241선 여기는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61선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있으면 61선 위로 올라와주기 시작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일단 11선 돌파를 실패를 했지만 여기를 뚫어주고 21선까지 돌파를 해주면 자, 볼린저 하단, 21선 돌파,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저 수급만 좀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이런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자, 여기 위쪽 지금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면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칠 때 조금 더 손쉽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한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지라인은 여기 이탈 안 한다면 뭐 굳이 팔 필요 있나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 이제 11선 돌파하고 21선마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자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이 위쪽에 매물대를 손쉽게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게 된다면 자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멤버십 역시도 한 번씩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